네, 짧지만 불안했던 이번 주 초반의 조정이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일제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에서 전해진 호재가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늘은 스페인이 예산을 공개한 것이 직접적인 호재가 됐습니다. 스페인은 내년 예산을 통해서 400억 유로를 절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는 이후에 정치 동맹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했고요. 일각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렉시트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피치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1%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공개했고요. 미국의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1.3% 성장으로 하향됐습니다. 네, 먼저 스페인 봐야 되겠죠. 예산안에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오늘 스페인 정부가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긴축을 위해서 앞으로 400억 유로를 절감하는 예산을 공개했는데요. 스페인 정부는 내년 지출 축소에 방점을 둔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레아 사네즈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고, 긴축이라든가 세금 인상, 구조적 개혁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도 좀 포함이 돼 있죠. 일단은 이웃 쪽에 좀 권고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시장에 주목을 끌은 것은 경제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경제 개혁을 위해서 43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라고 스페인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6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독립적인 예산 감독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유와 약속한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이라든가 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독하게 할 것이라고 스페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에 정책 공고를 받아들여서 연금을 동결하고 현재 65세인 은퇴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내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4.5%로 올해는 6.3%로 줄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워낙에 좀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또 국채금리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6%를 장중에 찍었는데 보니까 또 국채금리가 다시 또 하락을 했죠. 네, 오늘 스페인의 예산안 발표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스페인의 예산안 발표 후에 국채금리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5.94%까지 빠졌고요. 특히 이날 공개한 예산안과 28일 발표할 예정인 은행 재무 건전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구제 금융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이 당초의 시간보다 3시간 후에 이뤄졌다는 부분은 일각의 우려를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호재를 유럽장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좀 늦어졌죠. 일단 뉴욕장에서는 그저장의 반응이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그렉시트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오늘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렉시트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몬티 이탈리아 총재는 이와 함께 유로존이 통화 동맹을 넘어서 재정 동맹, 은행 동맹과 함께 정치 동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외에 정치적 동맹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밝혔는데, 유로존 회원국의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규모와 범위는 점점 줄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좀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치 쪽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았죠? 네, 오늘 증시는 올랐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피치는 경기 회복세 둔화가 장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고, 올해 글로벌 GDP 성장률이 지난 6월 내다봤던 2.2%보다 낮은 2.1%에 머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3년 전망치는 기존 2.8%에서 2.6%로 낮췄고, 2014년 전망치 역시 3.1%에서 3%로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네, 일단 뭐 국가별로도 좀 봐야 되겠지만 유로존은 마이너스 성장을 좀 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국가별로는 일단 유로존 GDP 성장률이 올해 0.5% 후퇴하는 위축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피치는 내다봤습니다. 2년 동안에 앞으로 0.3%와 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미국 역시 썩 좋지가 못합니다. 높은 실업률이라든가 재정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피치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내년 GDP 성장률은 2.3%로 하향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온 지표도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했는데 2분기 GDP가 예상보다도 좀 약하게 나왔죠. 네, 오늘 미국의 지표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주요 지표 4개가 공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2분기 GDP 성장률은 수정치 1.7%에서 0.4%포인트 하향됐습니다. 1.3%로 내려갔고요. 예상치 1.7%는 미치지 못한 것도 물론이고 1분기에 기록했던 2%에도 크게 하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소비 감소라든가 농산물 재고가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2분기 개인 소비는 잠정치 1.7%에서 1.5%로 역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월간은 1.6%를 내다본 바 있습니다. 네, 목요일이라 지표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 밖에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8월 잠정주택 판매 건수를 공개했는데요. 전월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에 0.3% 증가를 점쳤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상무부가 공개한 8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3.2%나 줄어들었는데요. 역시 월가가 예상한 5%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전주에 38만 2천 건에서 2만 6천 건 줄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7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초반에 특히 고전을 했던 기술주 쪽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떤 업종과 종목별 흐름을 나타냈는지 상품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